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얼마가 있으면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좀 적합한 시대일 것 같아요? 딱 정확히 얼마입니다 라고 하긴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는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당장 내가 지방에 뭐 분양을 받더라도 계약금 정도는 넣잖아요. 그죠. 그게 한 3,500은 돼요. 그러니까 3,500은 돼야지 분양권 청약이라도 노려볼 수 있고요. 청약이 안 된다면 적어도 한 3,000, 4,000, 5,000 갭은 될 만한 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얘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경기도 안산에 보면 선부동이라고 있어요. 군자 주공이라고 해서 선부동에 주공 아파트가 엄청 많거든요. 지금 그 선부 주공 아파트들이 평균 3억, 4억 정도 해요. 추진위가 지금 막 나오면서 네. 2배 정도 다 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꼭 안산뿐만 아니라 지방 어디든지 재건축이 될 만한 지역을 찾아보라는 거죠. 미리 갭으로 사놔라. 차라리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그거라도 해라. 그렇지. 그러면 언제 기다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역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그 3천, 4천만 원으로 본인은 뭘 하실 거예요? 주식하겠지 뭐. 알죠? 지금 주식장 지금 다 박살나고 있는 거.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한다고 해가지고 주가 다 박살나고 있잖아요. 그래 이제 저점 찍었다 생각하고 3천 넣었어. 근데 전쟁 지금 소식 나면서 또 떨어졌잖아요. 네. 그럼 지금 강제적으로 묶이는 거죠. 그거 한 2년 존버할 수 있으면서 왜 아파트 2년을 존버를 못해요? 정 내가 주식을 하고 싶다. 아파트 3천, 4천으로 먼저 갭이든 뭐든 하나 사. 2년 동안 묶거나. 그럼 또 내가 그 사이에 돈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짜투리 돈으로 계속 주식으로 불려나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내가 주식에 대한 인사이트를 계속 키워나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못하겠다. 죽죽을 보던지 아니면 분양을 하자마자 프리미엄 4, 500 붙었던 집들? 그런 집들을 내가 그냥 사던지. 그런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과연 여기가 올라갈까라고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가장 좋은 건 그 지역을 가서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 지역이 좋나 안 좋나를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봐야 돼요? 전 여러분한테 진짜 이야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저는 어떻게 공부했냐면 분양권을 사고 싶잖아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인들이 있나 없나를 먼저 찾아봐요. 근데 전화를 해. 누구야 내가 여기 살까 하는데 이 지역 어때? 그럼 그 친구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야 거길 왜 사냐? 저는 샤머니즘을 믿진 않지만 부동산에 어느 정도 샤머니즘이 있어요.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이 까는 데는요 무조건 올라가요. 진짜. 아 그러네. 은평구 사는 분들한테 야 나 지금 여기 재개발돼서 살까 하는데 어때? 야 은평구 거기 산 언덕이고 거길 왜 가? 다 올라가거든요. 더 단적인 예를 들었을 때 경기도 시흥에 정왕동이라고 있어요. 그 정왕동이 그 공업단지거든요. 근데 정왕동 바로 옆에 100옷 신도시라고 해서 신도시를 바로 옆에다 만들었어요. 처음에 정왕동 사람들이 다 뭐라는 줄 아시죠? 소음심하고 해풍 들어오고 누가 가냐? 지금 100옷 얼마죠? 8, 9억이거든요. 정확은 얼마야? 3억이요. 또 하나 팁은요, 제가 최근에 당진에도 한번 분양권을 하나 더 사고 싶어서 갔어요. 거기도 옆에 구도심이 있는데 우측에 신도심이 엄청 크게 들어가요. 붙어 있어요, 구도심과 신도심이. 그래서 제가 임장을 타고 저녁밥을 먹으러 구도심 식당에 아무 데나 들어가서 밥을 먹었어요. 그 다음에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사장님한테 물어본 줄 아세요? 식당 사장님한테? 식당 사장님들은 어느 정도 이게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지. 사장님 지금 저기 신축 아파트 한번 보는데 어때요? 좋다고. 지금 당진에서 어느 정도 돈 있는 분들은 다 저기로 지금 넘어갈 생각한다고. 자, 그렇다는 거는 그 당진도 인구가 얼마 안 되지만 돈이 있어요. 돈이 있는데 주택 살긴 싫어. 구도심이라서 이미 신축 아파트가 없어. 근데 큰데 새 거 살고 싶어라는 사람 심리가 있거든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계속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아무리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지만 저는 한 번 그 부자들이 산다는 딱 들어가면 구도심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나도 조금만 노력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동네에 살면 뭔가 나 좀 잘 살아 그지 라는 그 후광이 생기거든요. 그걸 얻고 싶거든요, 타이틀을. 그럼 당연히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넘어가지. 그럼 당연히 넘어가면서 매물이 없으면 내가 조금 더 윗돈을 얹어서라도 사고 싶을까요? 안 사고 싶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대장 아파트를 사라는 거네. 대장 신축 아파트를 사라는 거지. 그래서 지방도 올라갈 만한 데를 잘 찾아보면 있다. 그럼 그 올라갈 만한 데가 뭘까를 봤을 때 정 생각이 안 난다. 그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대장 아파트들이 왜 올랐는지를 계속 공부하고 나라면 여기 가고 싶을까를 생각해보면서 공부를 하라는 거야. 최근에 제 원룸 하나 빼줬잖아요. 그 어렵다는 반지하를 뺐어. 반지하 중에서도 반지하 전세로 뺀 거. 그 비결 좀 한번 얘기를 해줘요. 미리 먼저 말씀드리면 요즘 반지하도 계약이 상당히 잘 되거든요. 근데 특수 조건이 있어요. 커야 돼요, 반지하는. 그때 계약했던 금액이 제가 어렴풋이 기억하기로는 1억 1000에서 1억 2천 정도 됐거든요. 맞아요. 요즘 서울에서 전세 1억 1000, 1억 2천으로 구할 수 있는 방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내가 한 번쯤 집을 구해봤다면 알 건데요. 답이 안 나옵니다. 평균 4.5평에서 5평일 거예요. 그런데 4.5평에서 5평짜리를 보다가 다 포기하려고 했대. 중개사가 고객님 반지하가 좀 큰 방이 있는데 한번 보시는 게 어때요? 라고 했을 때 그래요 한번 보죠 하고 봤어. 근데 이 스튜디오만 하면 집이 나오네? 1억 2천인데? 근데 여태까지 나 봤던 지방은 이 반지의 3분의 1 또는 2분의 1이었는데 분리형의 신축에 집이 갑자기 7평짜리가 나오네? 그럼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타협을 하기 시작해요. 내가 지상층으로 가면 햇빛은 잡을 수 있지만 방 크기가 반토막이 난다. 근데 반지하로 가면 햇빛이 날아가지만 방이 2배가 커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햇빛을 포기하기 시작해요. 그래, 나 어차피 아침 8시에 출근을 해서 퇴근하면 저녁 6시야 7시야. 어차피 햇빛은 밖에서 봐도 돼. 어차피 주말 나 거의 나가 있어. 잠만 자.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반지하가 계속 계약이 되죠. 강의를 하다 보면은 수강생분들이 이거는 다 전세보증금 빨 아니냐, 나중에 정책이 바뀌어서 대출이 줄어든다거나 금리가 오른다거나 그러면은 전세 이자 낼 바에는 월세로 가겠다는 수요도 조금씩 생기고 있거든. 그러면은 이거 완전은 망하는 거 아니냐, 약간 그런 질문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결국 리스크죠 그게. 그 리스크지. 리스크 테이킹을 하냐 안 하냐 인 건데, 그거는 솔직히 투자자들의 이제 가장 큰 숙제이자 고민일 것 같긴 해요. 그렇다고 이거 무작정 전세금 계속 올라갑니다 라고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치. 그렇다고 또 떨어질 겁니다 라고 할 수 없는 거는 그 누구도 예측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전월세 시장이 언젠가는 이 거품이 좀 가라앉겠지만 한동안은 안 꺼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정말 무책임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직장이 지금 서울로 몰려 있거든요. 20, 30대 청년들이 대부분 어쩔 수 없이 서울과 이 수도권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방의 직장 일자리를 공급하지 않는 이상. 근데 이게 단기간적으로 가능할까요? 안 되죠.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20, 30대 청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안정적인 주거 공급이 안 돼요. 서울에서 원룸 국민 평수가 몇 평이죠? 5평? 5평. 그거 시세가 얼마인 줄 아시죠? 1050. 그쵸? 딱 국민적인 가격이에요 그게. 그치. 사회초년생들 직장 월급이 얼마인 줄 아세요? 230. 그치, 편차가 있겠지만 저는 230 정도로 보거든요. 월세 50만 원이 230만 원 받는 분들한테 생각보다 엄청 크게 느껴져요. 이걸 정부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원래 그 대출이 언제 사라지는 줄 알고 계시나요? 원래 21년에 사라진 거. 21년 12월 31일에 종료 예정이었던 상품이에요. 근데 그게 작년 7월쯤에 국토부에서 연장 발표를 하죠. 2년 더. 왜 했을까요? 그치, 안 잡으면 지읒대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없애면 20대, 30대들이 표심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표를 갖다 줄 친구들인데 문제가 되죠. 그리고 또 표를 떠나서 이 친구들이 힘들어하면 대한민국의 허리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럼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없거든요. 정부에서도 이걸 알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과연 이게 2년 뒤에 없앨까요? 없애면 난리 나죠. 없애면 난리 나는 게요, 임차인들도 갈 데가 없고요, 임대인들도요 이 돈을 빼주는데 힘들어질 거예요. 그치. 그러면 서울에서 원룸 시장이 박살이 나기 시작할 겁니다. 난리 나면 정부가 과연 좋아할까요? 지금 정부는 좋아할 것 같아요. 임대인 입장에서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어떤 지역에 어떻게 지어야 임대가 잘 나가는지. 제가 계속 드렸던 말에 다 답이 있어요. 원룸은 20대 또는 30대가 살아요. 서울에서 왜 산다고 했죠? 직장이 서울에 있던 거죠.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볼게요. 내가 직장이 강남에 있는데 저기 일산 오피스텔에 살까요, 사람들이? 안 살죠. 안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죠? 직주 근접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러려면 입지적으로 봤을 때 서울에서 직장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딘지를 먼저 보는 게 좋죠. 강남역, 구로 디지털 단지역, IT 업계 종사하시는 분들, 합정역, 종로 쪽, 그치. 을지로 딱 이렇게만 봤을 때 보면 2호선이 제일 연결이 많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호선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을 거예요. 근데 이미 내가 지금 들어가긴 늦었겠죠? 그죠? 왜? 이미 다 땅값이 엄청 올랐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사람들이? 외곽으로 이제 갈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직장이랑 가깝게 서울로 있으려고 하니까 그런 지역을 우리가 찾아야죠. 그럼 당장적으로는 전세가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겁먹지 않아도 되는 건 우리 황금돼지님 3번째 지었던 집 전세 얼마에 맞췄어요? 1억 6천. 3년 전에 1억 6천 원 맞추면 나갔을 거라 생각해 안 해요? 안 나가요. 그쵸. 근데 제가 그때 그 집을 가서 제가 뭐라 했었죠. 1억 7천 정도로 빼시지 왜 그러니까. 싸게 받았냐. 황금돼지님도 그 집이 그렇게 빨리 나갈 거라 생각했어요? 아니요. 생각도 안 했죠. 근데 준공하고 얼마 만에 나갔어요? 준공 전에 3분의 2가 나갔어요. 3분의 2가 나왔죠. 네. 그렇게 돼요. 그렇게 시장이 형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전세값이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이제 캐시를 더 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상급지로 갈 준비를 해야죠. 제가 그 지방 아파트를 평생 가지고 갈 게 아니잖아요. 그죠. 팔아야 될 타이밍이 있어요. 여러분들 항상 명심할 게 사는 건 쉽습니다. 하는 게 어려워요. 가치가 어느 정도이겠다라는 거를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들어간 아파트 가격을 한 4억 5천에서 5억 사이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 정도가 오면 뒤도 안 보고 그냥 저는 딱 팔 거예요. 또 그 사이에 제가 한 4, 5년 동안 모아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상급지로 갈아타겠죠.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사이에 저는 경매든 또 지방 갭 투자든 이걸 조금씩 공부하면서 진짜 내가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종 목표는 서초구, 강남구, 용산구 이 셋 중 하나를 들어가는 게 목표예요. 언제까지? 저는 15년 이내로 쉰 전엔 들어가야죠. 잘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좋은 얘기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금돼지 러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말 잘하죠. 입만 살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말은. 이제 여기서 제가 말 왜 잘하는 줄 아세요? 네. 그 말 못하는 애들은 질문이 끝나고 또 선배님 질문해야 되거든요. 근데 말 저처럼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스토리를 풀잖아요. 어떻게 엉덩이라도. 네, 해줄게요. 제가 재밌게 해줄게요. 그래서